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지구촌의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최초로 교황이 참석하는 총회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 문제로 무산이 됐습니다. 콥28을 비롯한 나라 밖 소식 글로벌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좀 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아, 네, 염색도 하고 안경테도 바꾸고. 예. 이게 나이가 드니까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쓰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최대한 가벼운 테로. 예. 아, 전 스타일 얘기했는데 안경 얘기. 네. 네. 저희가 오늘 콥28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기후 정상회의로 불리긴 하는데 그렇죠. 오리지널 명칭이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30일에 개막을 했는데 이 회의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세요. 아, 제가 아마 이 글로벌 Y 시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도 진짜 많이 전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끝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 도대체 그럼 원인이 뭔가요? 예.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뭔가 원인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이상기후 현상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우리 진짜 이거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회의를 하는 시간인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뭐 각자 알아서 다 합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모아놓고 이제 정상들 모아놓고 자,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 인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네. 본인들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얘기했는데 왜 이거 안 지킵니까? 라고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각 국가의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개인이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틀을 잡아줘야지만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확 바뀌게 되면 훨씬 크게 달라질 거 분명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콥이 엄청나게 더 중요한 회의가 되지 않았나.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진짜 실질적인 해결책을 서로 약속을 해야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뒤에 이어질 얘기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네. 우리 정부도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한하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이제 뭐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파견이 됐고요. 또 대통령 특사로 기후환경 대사 조응식 대사가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그 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각 나라별로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번에 얼마만큼의 뭐 몇 년까지 얼마만큼의 그 탄소를 감축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자, 그걸 지금 이제 8년 만에 자, 각 나라들 자, 본인 이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그거 좀 내보세요라고 해서 숙제 검사 받는. 근데 여기서 또 각 나라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관련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제대로 달성을 했을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조사를 한 예.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우리 예. 입장에서는. 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 달성했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 한 나라도 안타깝네요. 없고요. 예. 저는 과연 달성할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열심히 들어요. 한 건 맞는지.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더 늘어났거든요. 어허. 예,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탄소 배출량 9위. 근데 이걸 또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바꾸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2위.
너무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됐을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줄어든 국가입니다. 주요국들 중에서. 예. 예, 이게 정책적인 영향이 큰 부분인데요. 당연합니다. 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21.6%거든요. 예. 이전 정부보다 8.6%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크게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를 줄인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야 전혀 되는데. 예, 우리 정부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정부 대표단이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예.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가는 회의가 어떤 회의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떤 걸 달성했고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청사진을 내놨나요? 저는 일단 제가 국민으로서 그걸 제대로 본 예.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와중에 또 우리나라의 고양시라든지 여수시 이제 다른 이제 또 어떤 유치를 지역들이 하겠다고 지금 가 원하는 있어요. 지자체들은 많아요. 대표단을 파견을 이렇게 했죠. 부끄러운 성적표가 나올 예정인데.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석유나 가스 수출 세계 6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친환경이나 이런 재생에너지하고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예.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지금 이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무슨 국제회의 큰 거 하나 유치하는 게 그 무슨 훈장 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정말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면서 회의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예. 위정환경주의. 오히려 이런 거를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나라인 것처럼 우리 지역이 굉장히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고요. 특히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자 아부다비 그 국영석유 기업의 CEO가 의장이 됐어요. 예. 근데 영국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가. 뭔가 이상하죠. 게다가 영국 BBC에 의해서 며칠 전에 들통이 난 게 뭐냐면은 그 환경 단체가 이제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198개 나라의 대표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게 모아가지고 석유라든지 원유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하려고 한다. 요게 들통이 났습니다. 팬들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다시보금님, 쌍국봉님, 문희정님 오랜만이에요. 환영합니다. 막 지금 댓글로 달면서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요. 네. 이 콥28 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그 원유 거래 논의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문건이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 회의를 그렇게 이용하다니.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라. 지금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동안 선진국들은 사실 앞서서 탄소 배출을 마구 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라는 나라들은 이제 뒤늦게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그렇죠.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경제 성장을 했던 탄소 배출을 마구 했던 나라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난한 나라들이라든지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네. 심지어 사실 이상기후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하필이면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그러니까 나라들이에요. 또 공교롭게 또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앞서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 나라들을 도와주자.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부분은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금을 엄청 많이 모을 수 있어. 네. 나쁘게만 보지 말아요. 제가 또 돈 많은 부호들 다 친하잖아요. 그분들로부터 이 기금 쫙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들에 쫙 풀어주면 좋잖아요. 제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또 약간 이 기금의 취지는 좋은데 네. 그 설명하는 취지는 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떡하니 1억 달러를 쾌척했어요. 예. 1,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독일도 뭐 1억 달러 쾌척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4억 2천만 달러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5,491억 원 정도 되는데 예. 자, 요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랑 비교를 하면 1%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은 탄소 배출 팡팡 해가지고 경제 성장 쫙 해서 이득을 쫙 올려놓고는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콩고물 정도 떨어뜨려주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말 자체가 틀렸다. 심지어 이거 자율기금으로 모을 건데 네. 다른 나라들 이 강제성도 없어요. 예. 낼 나라들만 내고 안 낼 나라들 안 내고 심지어 필요한 곳은 되게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수혜국을 선정을 할 겁니까? 아직 그런 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전혀요. 게다가 금액 자체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1%도 되지 않는 돈이라고.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그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그 선진국 중심인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국제 회의가 열리면은 반드시 그 국제 회의라든지 또는 국제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같이 열려요. 예. 환경 단체라든지 환경 활동가들의 시위도 동시에 열리거든요. 예. 그렇죠? 뭐 제대로 된 회의 해라. 해결책 네. 제대로 내라. 니들 퍼포먼스도 뭐하냐. 막 열리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되게 슬픈 게 그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기후 활동가들 중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에서 온 활동가들은 거의 빠진다는 거예요. 같이 서 있어도 그들은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내가 예. 살고 있는 섬나라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정작 그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주요 국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금이 출범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또 하나의 이제 눈속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일반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어딘가에 터졌다 그러면 관심이 확 쏠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었고요. 캐나다, 미국에서 몇 달 동안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 발생해서 나온 탄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그 모든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쟁만큼 깊이 예. 있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인류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한 기후 활동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네. 믿음이다.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상 기후 현상이 어떤 뉴스에서만 나오는 또는 그 지역 안 됐다. 뭐 세상 피해가 많았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올여름도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건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전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불참을 했어요. 하필이면 탄소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고 계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불참을 했죠. 왜 불참했겠습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불편하죠. 가면 불편합니다. 뭔가 약속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런 게 불편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본인은 기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키진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바이든도 억울할 거예요. 안 지키면서 얘기만 하는 건데 사람들은 너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올랐잖아라는 식으로 오명을 쓰고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 중도 쪽 사람들은 그리고 또 젊은 층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은 본인 입으로 기후 환경 얘기하면서 왜 제대로 안 지켜?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으니까 이 회의가 너무나 싫다는 거죠. 그 중국도 또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네 억울하다. 자기네는 사실 후발주자 아니냐. 예. 와, 선진국 니들이 다 해놓고 왜 우리 좀 발전해보려니까 니들은 안 돼라는 식이야? 게다가 이게 더 참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뭐냐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원자재들을 채굴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중간 단계를 거치는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선진국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한다? 중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딱 이제 배짱을 튕기게 되면 그래요? 우리 그러면 환경오염되고 이 중간 탄소 배출 많이 되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또 서로 난감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저 이런 표현 진짜 좀 속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 또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데 있어서 좀 쓴소리를 해주실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참석을 하시려고 했다 갑자기 못 하시게 됐어요. 네, 아니 이제 환경 문제 누구보다 관심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황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선하게 쓰시는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황님이 어떻게든 가셔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야 되는데 못 가셨어요. 예, 주치의가 못 가게 해가지고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교황이 거기 참석 못할 정도에 막 이러니까 교황님이 또 농담 잘하시잖아요. 네. 난 살아 있어요. 네. 라고 교황청 공보국도 막 건강 상태를 자세히 브리핑하고 막 어제 또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중동 정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연장한다 어쩐다 하더니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24일 오전 7시부터 나흘간 4일간 휴전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인질을 풀어주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인질 10명을 더 풀어주게 되면 하루씩 연장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2시 이제 그 시각으로 오후 7시에 원래 휴전 하루 더 연장할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의 보도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날아왔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개시해서 우리가 휴전을 깰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다시 공습을 재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가 끌고 간 그 인질이 24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풀려난 인질이 이스라엘인들 105명 정도 돼요. 자, 그 인질 전체가 105명 정도인데 이스라엘인은 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인질을 끌고 갈 때 하마스만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다른 그 무장 단체들도 나눠서 인질을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체결된 그 합의였어요. 휴전 합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하마스가 아닌 다른 무장 단체가 그 억류하고 있는 인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합의는 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 측에서 이미 풀어줄 수 있는 인질들은 거의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 2번이 되기는 했지만 이 휴전이 계속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이 일시적인 휴전을 어떻게든 영구 휴전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많이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끝내라는 그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도 내부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또 내부에서 자신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 휴전 합의를 들고 내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각에 있는 장관들 중에서 3명의 극우 정당 출신 장관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협박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휴전을 지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타냐후 정부를 깨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또 고심에 빠졌겠네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자기는 계속 총리를 해야지만 재판으로부터 사법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 하마스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가자지구에 초청했던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자, 일론 머스크는 사실 워낙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독특한 사람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참상을 워낙 많이 하면서 국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판적인 국제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트위터 X에다가 뭐라고 네. 올렸냐면은 이거 유대인 공동체가 오히려 백인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백인이 전체적으로 다 욕먹고 있어. 이거는 사실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반유대주의라고 예. 이제 얘기할 만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인데 여기에 머스크가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X에 광고를 주던 그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난리가 난 지진이 거예요.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부랴부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죠. 네. 네타냐후 총리랑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머스크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커지니까 그리고 너 결국은 너도 어쩔 수 없네 광고 줄어드니까 거기 갔지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머스크가 막 네. 죄송합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심지어 뭐 다른 그 CEO들 있는 데서 욕설을 합니다. 욕설을 하면서 나 광고 때문에 아니야. 광고 뭐 안 하려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측의 어떤 어쨌든 머스크가 약간 숙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마스 가자 그 현장도 와라. 여기서 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겠다. 네. 머스크 너 이스라엘 말만 듣고 이스라엘만 보지 말고 가자지구로 직접 들어와라. 우리가 초청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거긴 좀 아직 위험해서 점점점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X의 광고 피해가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꽤 커요. 꽤 커요. 꽤 크니까 예. 지금 머스크는 현재 CEO가 아니거든요. 예, 그 머스크의 어떤 기행을 좀 바로잡을 줄 수 있는 광고계의 어떤 조금 유능한 사람을 갖다 앉혀놨는데 그 CEO가 지금 그 뒷수습을 하느라 난리가 났는데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교황님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전쟁에서 양쪽 모두 패배자다. 맞아요. 모든 인재의 석방이라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 사실 지금 계속 뭐 말씀도 하고 계시고 국제사회 여론도 그만하라는 건데 끝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미국의 참.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적대국으로 둘러싸인 그 중동의 나라를 떡하니 건국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의 통제가 어느 정도 먹혔는데 지금은 그 통제를 벗어났고 미국이 끌려다니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국제관계에 위험한 상황이 될 거다. 왜? 미국이 이스라엘도 통제 못해? 그러면 더 이상 미국한테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라는 그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질 것이고 저는 교황님의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 휴전이 더 잘 좀 해결이 되길 바랬는데 또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측에서 멈추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중동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